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장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하락 마감했고요. 그 가운데 또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주는 계속 사니까 또 관련주들은 또 흐름이 좋았어요. 네, 아마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왜 이렇게 장이 어렵냐? 자꾸 요즘 며칠째 장 어렵다 말씀드립니다만 첫째, 시장 전체 흐름 보는 게 힘들죠. 예, 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우선 수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뭐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왜 하루는 대거 사나 싶었는데 다음날 또 팔고 그런 식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장이 어려워지는 게 한 뉴욕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되니까 그죠? 뉴욕 증시 좋아서 또 우리 증시도 좀 못 좋을까 가고 싶었는데 아니고. 좀 예. 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환 시장의 환율 움직임도 자꾸 이렇게 좀 심상치가 않죠. 예. 원화 강세 다시 달러 약세 이런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막상 자꾸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시세는 장 끝나고 나서 보면 환율이 언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 반론 환율이요. 뭐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거나 2,550포인트 기술적으로는 또 61선입니다. 수급선이라 할 만한 거기서 일단 지지는 됐는데 이걸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만 설마 오늘 50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까? 결국 2,600 위에서 상반기를 마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일단 상반기 좀 거침없이 달려왔으니까 뭐 기술적으로 여전히 봤을 이제 때는 숨고르는 중이에요. 예. 네. 그래요. 자, 오늘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어제 이제 예.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렸었죠. 결국 그 단기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에 가 계신데요. 네. 전날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발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두 차례를 인상을 하는데 이걸 이제 기자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우린 두 차례 연속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네네. 이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이거 두 번 연속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발작을 했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께서 정말 바쁘십니다. 오늘은 이제 스페인에서 발언하셨습니다. 하루 사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이동하신 건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CB 회의에서 얘기하신 거고, 오늘은 이제 스페인 중앙은행 이제 초청으로 가신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발을 좀 빼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안도해 이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얘기를 보고 시장이 저는 좀 간을 본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물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좀 세게 조금 이제 이것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다시 이제 그 말을도 그대로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하고 쉴지 안 할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발을 일단 빼셨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시장은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두 차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하고 끝낼 거 아니야? 네. 이런 어떤 조금 약간의 뉘앙스가 좀 시장에 있었다라면 이제 시장은 확고하게 두 번 정도 얻어맞을 각오를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타나면서 어제 변동성이 있었고 그 정도로 끝나고 오늘은 이제 또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알려진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게 됐고 파월 의장이 그러면 왜 오락가락한 듯한 발언을 했을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월도 계산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그 글로벌 경제가 허리띠를 이렇게 조이고 왔었는데 풀어놓을까 걱정되는 거죠. 네. 투자가 심리가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려 그러면 금리를 내리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그래 그럼 금리를 내리겠지라고 해서 벌써 마음을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수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서로 그런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것도 하나의 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요즘 시장 마이웨이로 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왜 이렇게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분석해 봤을 때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인과관계는 찾아볼 수 없는 거고 네. 또 경기 지표는 또 오락가락하는 너무 모습들이 좋잖아요. 보여요. 최근에 좋은 것도 있고 예.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해석이 이제 다양할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주택 지표가 지금 이제 2개월 연속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실러 지수 같은 경우 보면 2달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30 세대들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죠. 그렇게 된다라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무엇을 자극하죠?
근원 CPI를 자극하는 거죠. 근원 CPI를 자극하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근원 CPI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거든요, 무려. 이게 올라가면 야 연준이 좀 더 세게 긴축하는 또 빌미를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떤 하나하나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늘어났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들이 또 나타내는 것들의 의미에 해석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차라리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이게 좀 주식시장에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의 의견이었다라면 이제는 의견이 펴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좀 머리가 아프고 네. 뭘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혼란이 오히려 좀 가중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제 우선 차 소장께서는 파월 의장의 그저께 예. 신트라에서 있었던 아까 저 굿모닝 마켓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레토릭이 정확하게 네. 아직 금리를 갖다가 2번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이번에 얘기했어요. 네. 이때까지 2번까지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 이때까지는 점도표 중심으로 얘기를 했던 그렇죠. 양반이 신트라에서는 점도표에 몇 개 더 있잖아요. 네. 2회 또는 그 이상 하니까 시장이 움찔했던 면도 있는데 제가 봐서 요새 저는 요새 파월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파월이 이랬답니다. 이걸로 이때까지 버텨왔는데 네. 요즘 저 파월 얘기 안 듣습니다.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죠. 예, 차라리 지표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기 상황이요. 아니 어제 발표된 게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최종 이제 소위 말하는 확정됐죠. 확정치. 예, 네.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가 나오고 예. 확정치가 2%예요. 이건 이제 연율로. 예, 예. 이거는 잠정치 1.3%, 시장 예상치 1.4% 대비 2%. 그저께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틀려도 이 시장 예상이나 기존 수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이건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 거죠. 그래서 이건 요즘 소장님은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야 내년에 뭔지 알지? 내년에 선거다. 이거 같아요. 각 기관에다가. 근데 뭐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수치가 우리가 이제 1에서 2라는 걸 퍼센테이지로 보면 네. 뭐 직장 생활에서 제가 대표이사라면 담당자를 교체할 정도로 그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뭐 거의 갭이 크죠. 갭이 크죠. 예. 뭐 1.3 예상했는데 1.4가 나왔다.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조정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올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봤거든요. 네. 글로벌리.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한 뭐 1%대 후반으로 본 상태인데 일단 2%가 이제 붙은 거죠. 예. 이걸 누구 돈으로 했냐라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들이 막대하게 유상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재원이 뭐냐면 미국에다 투자하겠다라는 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각국들이 미국에다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IRA법, 칩스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라든지 이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가격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미국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경제 흐름으로 가가지고 이게 금리를 이 정도 올리면 꺾여야 되는 게 맞죠. 네. 하지만 금리가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하게 지금 미국에다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초기 비용보다 10조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예. 그게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비즈에서 올 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 뭐냐면 싸움이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CPI를 끌어내리지만 한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그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와가지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제가 했던 어딘 겁니다. 네.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올라오는 지표가 있을 것이다. 네. 결국 이게 누가 먼저 억누르고 치고 가느냐의 시간 싸움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결국 이 소비자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지금 미국의 늘어나는 투자 속도가 좀 빨라지게 예, 된 예.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꽃놀이 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 더 이제 금리를 내리는 피봇이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6%대까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두 차례 또 한 차례 더 올린다 하더라도 6% 미만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고 그 대신 고용이 늘어나면서 자기네들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 연준이 글로벌 연준이라 하더라도 미국 경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벗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신흥국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신흥국들이 미국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거에 대한
불편함에 오히려 더 쌓이면서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표가 어떤 뭐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논의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역설적으로 미국 피봇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분기에도 성장률 2%였고 네. 지금 1분기도 2%. 2분기는 뭐 1% 좀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많긴 한데 이제 뭐 뚜껑을 뚜껑을 까봐야겠습니다만 열어봐야 일단 시장이 예상하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는 올해는 안 올 거다라는 시각이 더 이제 많아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뭐 아까 제가 2030 세대들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이민 정책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을 나름대로 계층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해고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분들 문제보다는 이제 좀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산층들이 탄탄해지는 게 가장 좋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산 중하층에 있었던 히스패닉계가 지금 미국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이제 상대적으로 히스패닉계 대비해서 고용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 고용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생애 첫 고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나이키도 사고 집도 사고 외식도 좀 하고 이런 게 지금 늘어나니까 미국이 지금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설적으로 미국만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그 시장에서 꼭 아주 요긴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번은 달라. This time is different인데 지금도 노랜딩입니다만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이거 라떼는 말이야 이래 돼버려서 꼰대 소리 듣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도 그 여름까지 6월인가 7월까지 노랜딩 얘기 나왔어요. 네. 그 당시 표현은 노랜딩은 아니었지만 예. 침체 없어 이랬다고요. 예. 그러다가 그 2000년 가을부터 자빠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좀 달랐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고생들 안 했으면 싶은데 지금 아까 계속 저기 대형은행들 체력장 통과라고 네. 자막이 스트레스 나와서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우리가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행발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은행들한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소위 말해서 찔러보는 거죠.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얘가 생존 능력이 있냐라고 본 거죠. 일단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 있는 거가 40%가 폭락하는 경우, 근데 주택 가격이 현재 대비 38% 폭락한 경우,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까지 이제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겠네요. 시뮬레이션 뭐 네. 이랬을 때 뭐 우리가 이제 대출을 줬던 것들을 대출을 이제 못 받는 네. 이런 경우 가정했을 때 약 700조 정도의 손실이 은행권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 능력이라든지 예. 현재 자금 운용 상황을 본다라면 전혀 은행이 이제 파산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안 나왔다라고 한 거죠. 결국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가끔 이제 지방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몇몇 지방은행들이 파산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됐고 은행이 일단 탄탄하다라면 미국의 이제 경제를 받치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게 지금 대형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죠. 테스트죠. 이제 지방은행들은 이제 그 품목들이 좀 다릅니다. 한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시되는 것들은 대형은행들 중심으로 먼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소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개인 금융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다양한 큰 굵직굵직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또 미국 장에서 눈길을 끄는 게 금리가 훌쩍 뛰어버렸어요. 네. 뭐 2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10bp 이상 뛰어버리고 금리에도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하루에 3% 이상 막 이건 금리가 어마어마하죠. 뛰는 그런 상황이고 달러도 좀 강해지고 그래도 증시가 강해요, 그죠? 뭐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생각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부터 나타난 국내 증시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폭탄들이 몇 개 터지긴 해요. 이제 갑자기 뭐 7, 8%씩 하락하는 종목 개별 이슈이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폭탄이 좀 떨어지다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그 종목만 하락하더라도 업종도 꿈쩍 안 하고 시장도 아 그래 너는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져 그래 너만의 문제지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반도체 얘기 주셨으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보면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이제 정말 업황이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는 인식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말 이제 반도체가 물결을 좀 예. 탔다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볼 때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HBM3에 대한 어떤 그 미래를 이제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뒤통수를 잡고 있었던 게 이제 기존 메모리의 재고였죠. 네. 재고 사이클이 과연 돌아서느냐라고 했는데 마이크론이 이것을 해결해줬죠. 일단 재고 사이클이 소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업황의 업사이클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 이제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라는 개별 종목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왜 뜬금없이 삼성전자와 이수페타시스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것이 기존의 메모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HBM이라는 GPU와 연관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연관된 반도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HBM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반도체가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제 네. 된 걸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공정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걸 만드는 거고 그걸 이제 잘라내는 거죠. 예. 잘라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이 확 달라집니다. 그게 후공정인데 지금 이제 HBM에 필요한 게 후공정에 있어서 정밀도입니다. 그 웨이퍼에 나오는 것을 잘라가지고 그걸 8층을 쌓는다라든지 그걸 가지고 전원을 연결해서 속도를 높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장이 이수페타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수페타시스가 저렇게 후공정으로 끌고 가면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NDR에서 이번 주에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난해 좀 고전했다라면 이제 반도체가 살아남으로써 네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활력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미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의 그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이거는 뭐 작년 이맘때부터 이렇게 뭡니까 전문가들의 추천도 많았고 또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 중에는 네. 요거 이렇게 어지간하면 다 담아 놓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빵 한번 터졌는데 그렇죠. 아니 지난달에 57% 넘게 올랐고 이달 지금 96.5%면 거의 더블인데 2달 연속 이렇게 됐다. 지금 차 소장님 설명도 알아듣겠고 다 하는데 시장 너무 뒤늦게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매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려면 네. 이수페타시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같이 봐야 된다. 예, 저게 만약 꺾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좀 여러분들이 소장님 정확히 잘 말씀하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예, 볼 때 네. 대장주를 놓고 우리가 대장주가 가면 시장이 가는 거고 예. 대장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터지를 볼 때 JYP 엔터를 봐야죠. JYP 엔터가 꺾이면 엔터지가 꺾이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꺾이냐 안 꺾이냐는 결국 이수페타시스에 달려있다 저는. 근데 물론 한미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세게 붙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기에 오롯이 시장에 관심이 있고 저게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로봇주도 볼 때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하고는 연관성이 따로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삼성전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HBM이 10%밖에 비중이 안 되고요.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GPU를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GPU라는 어떤 기계에다가 GPU라는 기계가 구동하려면 하나에 칩이 붙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HBM입니다. 이 예. HBM을 만드는 과정에 고대역폭 있어서 메모리죠. 예. HBM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HBM의 성능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후공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GPU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HBM도 병렬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예, 것이 예. 이제 위에다 단을 쌓는 거죠. 단을 쌓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메모리 칩이 있고 또 칩을 얹으면 이게 각각 전원을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가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예. 기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후공정은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칩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접촉면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위에 동일하게 올라가죠. 이제 복잡한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기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이번에 한일 간의 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3대 품목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3대 품목이 들어오는데 이 품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손으로 했지만 이게 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근데 나노 공정에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뭔가를 바르기도 해야 되고 올리기도 해야 되는 것을 기체와 액체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을 안 했던 품목들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원활하게 쓸 수 있고 예. 그럼 못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국산 제품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화이트리스트가 없었을 때는 일본 제품이 독점이었다라면 국산 제품과 경쟁하죠.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죠? 가격과 품질을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HBM을 지금 이제 3에서 더 개발할 과정에 있어서 네. 비용은 줄어들고 그렇겠네요. 더 좋은 제품들을 쓰게 된다면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또 하나의 활력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예상가 보니까 뭐 하이닉스도 괜찮아 보이고 한데 네. 말씀 난 김에 마이크론 말이에요. 네. 네. 그저께는 저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실적 발표하니까 예상보다 좋다 해가지고 저 시간회에서 막 오르더니 막상 어제 또 4%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론 주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우리보다 조금 그러니까 좀 레벨 다운.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50%고 삼성전자 40%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이제 고사양 반도체 부분에서 좀 떨어집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이제 GPU니까 이제 별개 논외로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메모리만 볼 때는 엔비디아까지 봤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GPU를 살아났으니까 논외로 치고 고사양 반도체로 본다라면 마이크론은 우리보다 좀 한 단계 아래이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GPU 구동을 할 수 있는 HBM이 90%를 공급하다 보니까 여전히 여기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부터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됐으니까 어제 CQ센 예. 코스닥에 상장하고 보니까 종가로 봤을 때 293% 급등을 예.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장한 종목이 알맥하고 오픈롤. 네. 예, 알맥이 공모가가 5만 원. 5만 원이니까 이게 이론가로 되면 그 상단이 20만 원이고요. 지금 호가에서 한 11만 원 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20만 원이고 오늘 상한가는 26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만 원짜리가 26만 원이 되는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배가 되니까 20만 원이 기준가의 30%니까 56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2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호가를 접수받고 있는 겁니다. 호가를 접수해서 9시에 호가가 딱 접수가 되면 그게 기준가가 되고요. 거기서 상한폭이 되면 공모가의 400%까지가 그날 최대 아닌가요? 아니요, 기준가입니다. 우리가 그게 기준가. 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였기 때문에 따 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5만 원이니까 기준가가 이론적으로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기준가 대비해서 위아래로 30%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6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5420 해서 20만 원. 이 기준가고요. 거기서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할 수 30% 왔다 있다고요?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 그게 20만 원까지만 된다는 아니요, 거 그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20만 원까지 되는 건 9시까지고요. 9시까지고. 예, 9시에 딱 시작되고 나면 상한폭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겁니다. 9시까지라니. 9시에 제가 장이 알기로 열리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의 400%까지예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5만 원인 건 20만 원까지예요. 근데 저게 지금 화면이 맞는데 저는 네. 9시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9시에 장이 열리는데 무슨 9시까지 적용이 그때까지 돼요? 호가가 접수되는 게 400%까지랍니다. 아, 그때까지? 예, 그때까지 우리가 소위 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내가 따상을 먹는다라는 게 그 전에 200%였거든요. 네. 따가 되는 게 기준가고요. 상이 아니요, 생기는- 공모가 대비가 맞습니다. 공모가 대비? 예, 공모가 대비 4배. 네, 공모가 대비가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외람되지만 제 시청자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온 건 9시까지고요. 9시 이후부터입니다. 이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정확하게 더 확인을 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제작진이 확인해 보시고요. 따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다시 왜 따상일까요? 공모가의 더블까지 가서 상한가가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상한가. 30% 예. 그러면 따더블은 가서 요거는 한번 좀 제작진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예. 있기로 따상은 이제 그 시초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이 되고 가격 전폭까지 갔을 때 따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아무튼 오늘 저희가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제작진이 좀 확인을 이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쩌다 보니 예? 뭐 따상이 됐건 따따블이 됐건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는 몇 달을 갖다가 흘러내리기만 하는 이 공모가 주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5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가 맥시냐, 20만 원까지 해서 2, 3은 6, 26만 원까지도 가능하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도대체 알맥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뭐 회사를 알아야지. 회사는 안 보고 그러면 이게 딱 아니 소장님 예? 잠시만 가라앉히시고 아, 예, 호가 예. 보고 아.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5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5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2,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만 5천 원이죠. SK하이닉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8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66만 1천 원이고요. LG화학이 0.3% 상승 예상되죠. 현대차 0.2%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가 0.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6,700원입니다. 포스코홀딩스 0.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가격 조정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일부 조금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5%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2만 5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4,900원이고요. LNF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6천 원. JYP 엔터테인먼트가 1.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2만 6,500원이고요. HLB가 6% 지금 호가에서는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29,5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호가하고 또 뭐 개장 이후 시초가, 장중 주가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밖에 지금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케어젠이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 지금 호가 좀 보도록 할게요. 알맥 지금 호가에서는 12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청약 증거금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8조 4천억 원. 굉장한 흥행 기록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또 알맥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급등할 수 있을지가 투자자들 관심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알루미늄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흥행은 성공한 상황에서 지금 청약 증거금은 8조 4천억 원을 웃돌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픈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롤은 공모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호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한 19,900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채용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알맥과 오픈롤 이제 코스닥에 입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뭐 시장 자체는 큰 흐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이런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뭐 우리가 지금 뭐 따블 갖고 잠시 흥분했습니다만 예. 이거 우리 저 정시 타임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이효석 기사가 그렇게 얘기했던가.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시장을 못 믿어서 요 안에서 놀아 하는 가두리를 쳤다면 이제 시장이 성숙했고 투자자들이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풀겠다는 거.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도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만 뭐 하나 인수했다더니 피인수 기업 하나가 430 몇 프로인가 뛰는 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했더니만 60 몇 프로가 빠지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시장이 성숙해서라기보다도 돈 넣고 돈 먹이에요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가격을 찾아가는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가격을 보는 거죠. 찾아가는 기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장님 처음에 직장 생활하셨을 때는 호가 상황이 3% 6%였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따라는 개념이 있고 상가 따라잡기라는 게 네. 시장 가격을 왜곡했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게 이제 시장에 있어서 가격을 하루 만에 반영하게 된다라면 네. 그게 이제 물론 뭐 400%가 움직이든 800%가 움직이든 뭐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거가 이제 왜곡 현상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는 막을 수도 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제한해 놓음으로써 거기서 얻는 왜곡 현상보다는 열어줌으로써 가격을 빠르게 찾아간다라는 순기능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공매도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매도가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매도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로 서로 간에 이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뭐 이론적으로나 뭐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는 말씀입니다만 차 소장님도 좀 시류에 편성하세요. 지금은 공매도 얘기하지 마세요. 예. 했다가는 욕만 먹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예. 정치가 그래 됐습니다. 예.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단 조금 뭐 아침부터 퍼포먼스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증자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포스코인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2차전지 움직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빅테크주들 올라가는 사이에 보면은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좀 뭐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소외됐는데 저희도 진짜 이 시간에 네이버 카카오 얘기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SM의 인수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제 곧 네이버가 이제 가을에 발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마저도 현재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고 카카오는 뭐 계속해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 카카오 그룹주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이익이 그렇게 나고 있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저도 이제 네이버를 쓰고 카톡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존 모델 외에 새로운 모델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없다라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도 다양한 미래 기술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쏠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를 하는데 뭐 별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해서 하다못해 미래 먹거리 UAM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몰리다 보니까 조금 소외 현상들이 깊어지고 있고 이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와 관련해서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뀐 이후로 이제 기준가라는 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기준가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기준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가 바로 이제 곧 상장 당일 기준가가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공모가의 90%에서 200% 이내에서 호가가 접수가 되고 이게 이제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바뀐 이후부터 이제 기준가라는 게 따로 없이 공모가가 바로 기준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의 400%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사과드리겠습니다. 공모가 10만 원이면은 아니 공모가 5만 원이면은 20만 원까지가 네, 그날의 맞습니다. 맥시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 함부로 이름 걸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네. 네네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바로 또 올려주시죠. 올려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또 인정하시네요. 하나의 교훈. 정민 앵커가 태클 들어오면은 어지간하면은 수그리는 게 알겠습니다. 옳다. 그게 제 죄송합니다. 경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하반기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지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죠. 하반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짧게 알려주세요. 일단 조금 쉬어가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네. 쉬어가줘야 이제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때 너무 이제 많은 업종들이 달려왔고 이들이 전혀 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던 것들이 좀 쉬어주면 못 갔던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일부 시각이 저희 있어요. 개장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30일 금요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제롬 펄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도 뭐 많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일단 연내 금리 인상 2번 정도는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매파적이냐 다소 덜 매파적이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조금 특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테마 섹터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소간의 좀 하방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또 빠르게 달려온 탓에 어느 정도의 조금 조정 구간, 쉬는 구간은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0.4% 올라갑니다. 2,560포인트고 코스닥 강보합권 86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갑니다. 72,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6% 상승합니다. 55만 2천원. SK하이닉스가 1%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 11만 5천원, 11만 4,7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올라갑니다. 75만 2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떨어집니다. 6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6% 66만 원이고요. LG화학이 0.9% 올라갑니다. 66만 6천 원. 현대차가 0.98% 상승하네요. 2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1.8% 올라갑니다. 8만 7,600원. 포스코홀딩스가 0.39% 상승합니다. 3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가에서는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지금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2% 소폭 내림세, 최근에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2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8%, 0.98% 올라갑니다. 72만 1,000원이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4% 상승합니다. 6만 5,900원이고요. LNF가 0.2% 떨어집니다. 23만 7,500원. JYP 엔터테인먼트가 3% 강세입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12만 9,000원이고요. HLB가 0.6% 떨어집니다. 3만 1,30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1.7% 올라갑니다. 5만 3,700원.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7만 6,400원. 카카오게임즈가 보합이고요. 케어젠 지금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 흐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맥은 1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맥의 공모가가 5만 원이었고요. 오늘 만약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4만 6천 원, 15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4천 원. 20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어제 신규 상장한 CQ생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293% 급등을 했고요. 오픈롤도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종목입니다. 지금 16,800원, 오픈롤의 공모가는 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알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 알루미늄 기업으로 좀 관련 종목으로 좀 엮이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미 뭐 흥행에서도 지금 청약 수요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청약 증거금만 8조 4천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알맥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이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16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9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4억 원 그리고 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업종별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쪽에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철강, 금속, 화학 섹터에서 매수 보여줍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는 운수장비 섹터 흐름 좋습니다. 뒤어서 기계, 운수창고 섹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가 95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1억 원, 7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4원 30전 상승한 1,321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가 재차 강세를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오늘 또 예. 묘합니다. 이 또 6월 말인데 이제 7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개봉박도 뭐 투비 컨티뉴드 이런 분위기인데 네. 딱 지금 레벨이
아유 또 일간 차트상이 또 200일선이네요. 그러니 200일선 내려와고 거기서 좀 1340원대에서도 200일선 올라섰다 해서 흥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밀렸잖아요. 다시 또 200일선 그러니 지금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이 하반기 달러 약세 전망이 이렇게 참 많았는데 조금 더 강화됐는데 그랬더니만 여지없이 또 시장은 아니거든요 하고 있네요. 그래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금리도 미국 따라서 좀 금리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소장님은 그래서 하반기 어떨 것 같아요, 시장? 하반기요? 예. 뚜껑 열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글쎄 저는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도 좀 나오나 싶었는데 네. 별로 지금 그렇게 해서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남는 게 없다 싶은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뭐 지수 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지금 자신 없다는 게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가 방향 예측도 자신이 없을 뿐만 예.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 막 급하게 뛰어왔던 종목들이 네네. 7월 이후에도 계속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예. 왜냐하면 월가에서도 벌써 미국에서도 벌써 너무 빠르지 않나요? AI 약간 버블론이 나오거든요. AI 버블로. AI 관련주들의 버블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조금 이렇게 사실은 지난 5월 25일 날 훌쩍 뛴 이후로는 네. 가만히 보면은 그 이후로는 그냥 더 가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7월 한번 너무 쫄지도 말아야 이렇게 쫄 필요도 없지만 지금 너무 또 큰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가 말을 해주죠. 돌아다녀 보면은 예. 뭘 그렇게 우샤우샤 할 만한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싶은 경우도 예. 많고. 그러게요. 참 예.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좋은 쪽은 좋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주식시장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금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도 심해지는 것 그런 같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 뭐 최근에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 좋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긴 했는데 이게 뭔가 조금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표현도 쓰기는 애매합니다만 좀 흐름이 좀 바뀌는 듯한 양상이거든요. 일단 현대 이제 기아차가 먼저 일단 대장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실적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 때 30%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장주로 이제 기아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닥에 사면서 현대라든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제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좀 쉬어줬다라는 개념이고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가지 섹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움직였고 조선이 좀 쉬어지니까 자동차가 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좀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올랐었던 조금 중소형주들이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스페타시스와 반도체를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3.4%가 밀리거든요. 하이닉스가 2%가 밀립니다. 결국 이게 이제 후공정이 밀리면 결국 본래 모습인 반도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시장의 대표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루닛이 오늘 지금 현재 또 6%대 급락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AI 이제 시장을 예. 끌어올렸던 예. 대장주죠. 이런 대장주들이 그러니까 대장주는 시장의 흐름을 읽게 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업종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관점이 아니라 이 종목들이 이것이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관심 종목 한쪽 편에다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6%대 밀린다라고 보면 일단은 좀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럼 어디가 오늘 퍼포먼스를 보이냐? 자동차. 예. 또 한 가지 오늘 어디가 퍼포먼스를 보이냐? JYP 엔터주들이 엔터주. 오늘 또 예.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뜨겁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대장이 쉬어지면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먼저 쉬었던 것들이 다시 가고 근데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러면 소외당했던 업종들이 가는 게 아니냐? 건설이라든지 네. 플랫폼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올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던 업종 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돌고 도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왜 태조 이방원에서 태를 뺀 조이방원 예. 또 얘기 많이 예. 나왔잖아요. 조선주, 예. 2차전지, 방산주,
또 원전 원자력. 관련주. 예, 예. 어때요? 오늘 조선주는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조 이방원을 만든 분이 본인이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내가 이방을 만들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저작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기도 이제 조이방원이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했죠. 근데 이제 태양광이 좀 못 갔었던 상황인데 태양광이 잠깐 가다가 또 이것도 못 네.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죠.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태조 이방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뭐 꿈을 먹고 사는 부분들, 네. 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에서 일부 종목들은 한 발 내비둬도 이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산업을 바꿀 거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면 태저이방원 중에 일부는 이익이 지금 당장은 안 나지만 한 발만 내딛으면 된다. 원자력이 바로 그런 거였고 조선이 작년 가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올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안주로서의 역할은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우리가 작년 가을에 붙었던 강한 흐름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투자자분들이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쉽다라는 것은 밀릴 때마다 매수하는 거고 어려운 것은 당장 퍼포먼스가 안 나니까 좀 심리적으로 괴로울 수가 있죠. 또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옆에서는 한쪽으로 치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왜 못 가라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을 믿는다라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섹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참 요즘 자주 느낍니다. 흐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저도 지금 그 방산부터 해가지고 신재생 그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민이 먼저 치고 나와 버리시네. 제가 한 발 빨랐네요. 빠르셨어요. 지금 방금 알맥? 네, 알맥. 그리고 어제 C 뭐요? CQ샘. CQ샘. 지금 시세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게요. 네. 지금 알맥 같은 경우는 16만 700원, 221% 급등 중이고 CQ세는 와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10% 떨어지네요. 저걸 갖다가 알맥을 지금 220 몇 프로를 갖다가 저걸 사시는 분들은 누굴까? 아니 모르시나? 우리나라 공모주 패턴 아니요. 근데,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아니에요? 오르는 게. 근데 저게 이제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저기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 제 개념으로 보면 예. 이 알맥이 뭐 하는지 네. 알맥이 공모주인지 뭔지가 상관없는 거죠. 일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꽃놀이 패죠. 그러니까 스캘퍼 정도. 그렇죠. 하시는 그런 분들. 분들이 이제 하는 거지. 스캘프들? 이거를 네. 봐가지고 알맥이 미래에 되고 미래 이제 전기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알맥의 성장성이 어떻고 이렇게 보는 측도 있고 한쪽에서는 야 이게 공모주가 되면 나중에 오버행 이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16만 원에서 16만 1,000원이라도 팔면 나는 수익을 본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4~5%. 그렇죠. 예, 사업은 수익을, 굉장히 예. 만족스러운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딩하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사가지고 먹는 애들이 있을까? 나랑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방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네. 예.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왜냐하면 그동안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약간 시소 게임 하듯이 예, 하는데 예. 반도체 쪽은 뭔가 이렇게 사잔이 약간 손이 안 나가는 부분이 저는 그래요. 저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좀 오랫동안 인내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섹터를 봐야 이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산업이 나쁜 건 아예 들어갈 생각은 안 하죠. 산업이 좋으니까 들어가는데 과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보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올라온 게 내 눈에 띄면 상대적으로 먹을 폭은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뭐 이 볼펜 하나가 다 밑에부터 위에 가는 거라면 이게 내 눈에 들었을 때는 이미 거의 볼펜 끝에 왔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이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담배꽁초 매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매매요? 담배꽁초 매매.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겁니다. 워딩 그 자체. 뭐 어떻게 하면 담배꽁초 매매? 아까 담배를 보통 이제 피우시게 되면 예. 처음부터 끝까지 피우는 게 담배를 이제 피우는 거잖아요. 그게 예. 이제 오롯이 수익을 다 내는 거고. 오롯이.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테마주를 매매하면 끝에 한 모금 빠는 거죠. 담배꽁초. 그냥 장초를 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 꽁초인 담배를 불을 붙여서 한 모금 빨고 버리는 매매. 이게 이제 담배꽁초 매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짧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종목들을 매매한다는 어떤 비유죠. 죄송합니다. 이제 담배라고 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아주 건강에 해로워요, 그거. 예, 그 워렌 버핏이 하는 워딩이라 제가 이제 좀 썼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영역을 본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준 선생님도 계속 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6개월 동안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게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차기 주도주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이제 하기보다는 7월 한 달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쉬어간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2,500이 깨지지 않는 것들로 일단은 내가 이 더운데 굳이 한두 달 정도 좀 쉬어줬다가 가을이 되면 이것들이 쉬어주고 다시 갈지 아니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갑자기 튀어나왔듯이 그런 것들이 나타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전망치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네. 날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부 나온 증권사들, 대형 증권사들 얘기를 보면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상저하고를 봤었고 지금 하반기 땐 고를, 그러니까 높을 꽃자죠. 높아진다라고 보는 개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높은 고를 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하소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니 저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북미 쪽에 무슨 뭐 테슬라 슈퍼차저가 대세로 간다 해서 우리 또 임종인 기자하고 다루는 코너에서는 이거는 현대 기아에는 좀 불리하다. 하다못해 그 어댑터라 그럽니까? 옛날 표현으로 도란스를 끼워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대 기아는 잘 가요. 근데 아까 예상가 막 나올 때는 하이닉스 오늘 잘 갈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 여니까 밀려요.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장 전후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오히려 혼돈스러우니까. 슈퍼차저 문제는 그 네. 논쟁을 좀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면 큰 문제는 아니다. 결국 어차피 전기차라는 거와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예. 이 부분은 현대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어댑터 비용이라든지 어댑터. 아니면 미국에 가는 것은 이것을 그 볼트 방식을 바꾼 걸 끼워야 되니까 그러면 아니면 정말 NACS를 쓰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면 이제 슈퍼차저. 그 미국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품을 하나를 썼던 걸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네. 있긴 하겠지만 큰 대세는 아니다라고 대세 볼 수 있겠죠.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뭐 엔진 뭐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댑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슈는 될 수 있지만 현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는 좋지만 수급이 일단 꺾이고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동안 달려왔었던 재정들이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나름대로 조금 되는 게 아닌가. 장을 더군다나 읽을 수 있다. 일단 지금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거침없이 올라왔던 종목들의 조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